안녕하세요. 클라우드 바리스타 커뮤니티 기술총괄 김병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 연동 기술을 제공하는 CB 스파이더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시연 쪽 좀 비중을 더 두고 싶어서요. 실제로는 한 50대 50 정도로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앞에서 그래서 앞부분은 좀 이론적으로는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만 소개를 좀 드리고 데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프라 연동 기술은 이렇게 뭐 어쨌든 한 개 이상의 클라우드를 쓰고 싶을 때 그걸 좀 상위 계층에서 잘 쓰고 싶은 거를 아래쪽에서 해결해주고 싶은 그런 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 바리스타 내 스파이더에서는 이렇게 이제 우측처럼 동일한 익숙치 않아서 이거 그냥 하겠습니다. 동일한 API를 올려줘서 좌측처럼 이제 스파이더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클라우드들의 그 다름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 있는데 그거를 해결해 주고 싶은 거가 이제 프레임워크에 하고 싶은 겁니다. 목표이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는 이런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아래쪽에 이제 서로 다른 CSP들, 궁극적으로는 사실 CSP도 제공하는 거는 다 컴퓨팅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거고, 하지만 이제 벤더가 다 다르고 하니까 뭐 직접적으로는 API 또는 그 운영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다르죠. 그거를 이제 인프라 연동 프레임워크를 통하면 이제 이렇게 같이 보이게 같이 쓸 수 있는 모습으로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좌측에 뭐 카탈로그 정보라던가 메타 정보, 운영 지원 정보 이런 정보에 관련된 거를 끌어올려 드리려고 하는 거고, 이제 가운데 부분 컴퓨팅 환경, 뭐 VM 인프라, 그다음에 이제 쿠버네티스 인프라 요 측면을 중심으로 필요한 자원들을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파일 시스템 DB 붙여가지고 쓰고 싶죠. 이제 그런 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활용 개요는 이제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뭐 사실은 실제 자원이나 인프라는 다 이렇게 CSP들이 제공하는 프로바이더 플랫폼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가장 먼저는 이제 계정도 만드시고 API를 액세스할 수 있는 크리덴셜 정보 같은 거를 발급을 받으셔서 스파이더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해주시면은 이제 등록을 해주시면은 좌측에 이제 틀리게 보이던 애들이 이제 우측에 이렇게 약간 추상화돼서 비슷한 형태로 쓸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스파이더 API를 통하면은 인프라 자원들, VM, K8S, 그다음에 아까 이제 메타 정보들 이런 애들을 똑같이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제공하는 기능은 API로는 현재는 REST API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CLI하고 어드민 웹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진행 중인 카탈로그 정보 제공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메타 정보, 그다음에 이제 모니터링이나 태깅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추진 중인 것도 있고, 뭐 이미 돼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구분은 뒤쪽에 정리가 돼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현재 가고자 하는 방향의 기능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스토리지, 그다음에 가상 머신, 컨테이너 인프라 그러한 애들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술로서는 이제 많은 자원을 끌어올려서 똑같이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이제 쓰는 방법이 추상화 방법이고, 단지 이제 그 API 수준에서만 추상화하는 게 아니라 개념적으로 또는 의미적으로 서로 다른 CSP들 이런 것들을 좀 맞춰줄 수 있는 대로 맞춰서 이제 똑같이 쓰게 하자, 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좌측의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뭐 CSP들 중에 꼭 제공하는 거, 예를 들어 VM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정 CSP에 걸쳐서 이제 일부들만 걸쳐서 제공하는, 없는 애들도 있지만 많은 애들이 제공하는
그 정도까지는 이제 추상화로 제공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3번 그 특정 CSP만 제공하는 애들 또 이제 저희가 사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개별 확장이라는 이제 기술도 좀 녹여가지고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안 들어가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공통적으로 1번, 2번에 해당되는 케이스들은 저희가 추상화를 통해서 공통 확장으로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고 특정 CSP만 제공하는 애들은 개별 확장 이렇게 해서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이제 앞에서 추상화된 거를 실제 시스템으로 제공을 시키기 위한 방법론으로 이제 저희도 드라이버 방법을 쓰고 있고 동적으로 플러긴 할 수 있는 구조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래로는 이제 각 CSP API들을 끌어다가 드라이버를 만들어서 붙이면 위로는 이제 스파이더 API로 단일 API로 제공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드라이버가 붙는 형태는 이제 이렇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클라우드 연동을 하겠다고 하면 이 드라이버 인터페이스와 신규 클라우드 API 사이에 래핑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플러긴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두면 이제 쫙 들러붙는 그런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공하는 기능들입니다. 최상단은 이제 설치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이 커넥션이라는 개념을 등록을 해놓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준비 과정이고요. 커넥션을 등록을 하게 되면 그 커넥션을 가지고 이와 같이 뭐 VPC부터 VM 그리고 디스크 그다음에 이제 스냅샷 기능 그다음에 현재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 그런 자원들을 쓸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VPC 시큐리티 그룹 키페어 이런 걸 활용해서 이제 프로바이더가 제공하는 매니지드 K8s까지도 이제 현재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아까 VM 정보, 스펙 정보, 그다음에 애니코럴 API라고 하는 거는 아까 특정 CSP만 제공하는 기능 또는 자원 이런 애들을 위해서 개별 확장을 하기 위한 API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거가 이번 배포판에 이제 새로 들어가 있는 애들입니다. 조만간에 이제 공식 배포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저희가 리전 존별로 이제 커넥션을 쭉 집어넣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할 수 있어요. 자원들이 굉장히 많이 흩어져 있을 수 있어서 그걸 한눈에 좀 볼 수 있는 글로벌 대시보드가 이제 새로 지금 아직은 뭐 이제 더 많이 손을 봐야겠지만 이번에 선보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프라이스 정보, 그다음에 리전전 정보를 CSP API를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이제 끌어다가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VM 인프라 활용은 이제 대략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퍼블릭 CSP들이 제공하는 퍼블릭 이미지를 가지고 VM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이제 디스크 같은 거를 추가해서 뭐 소프트웨어도 탑재하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서 특정 버전을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스냅샷을 떠서 마이 이미지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 그대로 이제 다시 배포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 마이 이미지를 가지고 VM을 만들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공하는 게스트 OS는 이제 리눅스로는 우분투 데비안, 그리고 윈도우로는 이제 서버 2012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게스트 OS도 되는 애들이 많이 있긴 할 텐데 저희가 검증을 따로 하진 않고 이 정도 선에서 이제 저희가 검증해가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사용 로그인 방법도 저희가 추상화를 해서 기존의 CSP별 또는 이미지별로 로그인 계정들이 다 다른데 현재는 클라우드 바리스타 유저, 그래서 CBDC 유저를 통해서 리눅스 계열은 로그인을 할 수가 있고요. 윈도우 계열은 어드미니스트레이터하고 비밀번호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박스 친 부분이 이제 저희가 컨트롤 또는 제공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이제 스파이더를 통해서 등록을 해놓고 놓으면 추상화된 클라우드들이 이렇게 이제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떤 클라우드인지 간에 이제 이렇게 K8s 하나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 이제 같은 API를 써가지고 하면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만들고 나면 이제 뭐 쿠브 컨트롤 가지고 쿠브 컨피그를 받아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까 이제 소개를 받으셨던 저 렌즈나 쿠브 스피어 이렇게 그런 애들은 이런 쿠버네티스가 있을 때 거기에 이제 그 파드를 배포하고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관리하고 뭐 모니터링도 하고 이런 거에 최적화되어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붙여가지고 같이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부 컴포넌트는 이제 좌측 그림처럼 현재 추상화가 돼 있어요. 컨트롤 플레이는 이제 저희가 그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고 CSP들이 알아서 관리를 해주고, 하지만 개념적으로 이렇게 컨트롤 플레인이 있고 이렇게 이제 노드 그룹이라는 거가 있고, 그 노드 그룹에는 하나에서부터 여러 개의 이제 VM들이 들어갈 수 있고, 추가적으로 쿠버네티스에 배포할 수 있는 애드온 기능들, 그리고 이제 엔드포인트 이렇게 이제 컴포넌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활용해 보실 수 있는 CSP들은 이렇게 4개 정도 되겠습니다. 나머지 애저 GCP, IBM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거의 뭐 와 있긴 한데 현재 아마존, 알리바바, 텐센트, 그리고 이제 이번에 NHN 추가해서 이 정도는 이제 같은 API로 추상화가 됐다라는 건 대신 디테일하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뭔가 똑같은 형태로 여기저기 만들고 싶다. 4개에 대해서, 4개 CSP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활용을 해보시면 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리전존 정보입니다. 저희가 멀티클라우드가 아니라 하나의 CSP만 쓰면 대략 자주 쓰는 거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거기 들어가서 쓰게 되죠. 근데 멀티클라우드는 클라우드도 바꾸지만 클라우드 속에서도 리전과 존을 바꿔 타야 되면서 동적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그럴 경우는 이제 기억한 걸로 이렇게 땜빵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API로 저희가 CSP API들을 이렇게 추상화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API, 그다음에 똑같은 데이터 구조로 제공을 합니다. 제공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리전 정보,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네임, 존 이름, 디스플레이 네임, 그다음에 이제 존의 상태, 사용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게 똑같이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라이스 정보가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물론 아직은 이제 약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되게 복잡한 부분이고 CSP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는 이제 저희가 제이슨 스키마 정도까지는 추상화를 해서 똑같은 스키마를 보시고 가격 정보와 사양 정보 뭐 이런 것들을 쿼리를 날려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된 저희가 진행했었던 정보들 CSP별로 뭐 그런 것들이 이 링크를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는 이제 스파이더 어드민 웹이에요. 이건 개발자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웹을 통해서 자원들을 상태 같은 거를 좀 볼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거고, 거기에 지금 붙여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존에 대해서 가격 쿼리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존 선택하고 그다음에 프로덕트 패밀리 선택하고 나서 이제 그 쿼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는 CPU vCPU 96개 쿼리 필터를 적용해가지고 뽑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현재는 96개 vCPU를 제공하는 가격 정보로 되는 거가 한 3,500여 개, 지금 더 많아졌을 수 있어요.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많겠죠. 더 지금은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아마존뿐만 아니라 저희가 제공하는 10종의 CSP들에 대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애들에 대해서 API가 없는 애들도 있어서 제공하는 애들에 대해서는 이런 형태로 똑같은 모습으로 검색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선된 부분입니다. 앞서 커넥션 개념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커넥션을 셋업을 하고 나면 그 커넥션을 가지고 현재 기존에는 특정한
특정한 클라우드의 특정한 리전의 특정한 존에 한해서 이제 자원을 편하게 만들고 지우고 뭐 이렇게 리스트도 보고 이런 걸 할 수 있었는데 걸림돌이 자꾸 됐던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가장 컸던 거가 이제 아마존의 K8s 클러스터를 만들 때는 다른 CSP하고는 다르게 이제 그 HA 측면에서 서로 다른 존을 반드시 집어넣어야 돼요. 서로 다른 존에 들어있는 서브넷을. 그래서 이제 할 수가 없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해결을 좀 해서 현재는 이렇게 디폴트 존과 타겟 존을 지정해 가서 특정한 존에 이제 하나의 커넥션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개발자 지원 도구입니다. 그 관리 도구처럼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거의 API 수준을 인베디드 웹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VPC부터 뭐 시큐리티 그룹, 키페어, 그다음에 VM, 로드 밸런서, 디스크, 스냅샷, 그다음에 뭐 VM 이미지 정보, 스펙 정보, 그다음에 이제 프라이스가 들어가는데 이건 이미지 컷이 좀 옛날 거라 안 나와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기능 위주로 좀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아래쪽 가이드 가보시면 활용 방법 참고하셔서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새로 추가된 대시보드입니다. 테이블 형태로 심플하긴 하지만 보여주는 정보들은 대단히 큰 정보다라고 저 스파이더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없을 때는 이제 현재 이렇게 알리바바에서부터 지금 뭐 한 10여 종의 클라우드들이 붙어 있는데 자원을 뭐 VPC 하나를 어디에 만들고 나면 며칠 지나면 이게 어디에 만들어져 있는지 상황을 알 수 없거든요. 기존의 CSP들은 CSP 내에 리전에 대한 글로벌 대시보드를 제공을 하죠.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10여 종 CSP를 연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CSP들뿐만 아니라 각 CSP의 이제 리전 정보 별로 자원이 이제 다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리전 정보, 존 정보를 커넥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커넥션이 수백 개씩 보통 이제 저희가 작업을 할 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일이 다 기억할 수 없는 상황이죠. 물론 검색을 해보면 다 나오지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한눈에 볼 수 있게 대시보드를 새로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대시보드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VPC부터 서브넷 시큐리티 그룹, 키페어 VM, 그다음에 디스크, 이미지 NLB, 그다음에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하면 그 자원 개수 정도를 모니터링 할 수 있고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제 거기에서 생성, 삭제, 뭐 추가적으로 목록 뭐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를 딱 켜놓고 있으면 현재 자원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 그래서 요건 이따 데모 때 활용되어질 예정입니다. API로는 REST API 규격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는 것처럼 컬을 써서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는 이제 VM 생성 때 들어가는 정보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쓰시는 거고 자세한 거는 저 규격 보시면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현재 제공하는 아까 이제 앞에는 이제 저희가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다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가 있었고 현재 제공하는 기능들은 이제 앞 세션에서 보신 장표입니다. 이거를 가리셨더라고요. 저는 다 열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사실은 이거는 이제 그 각 사의 컨솔 홈페이지 들어가 보셔도 또는 API를 보셔도 알 정도의 정보들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 그대로고 이제 스파이더 입장에서 제공하는 최신 정보는 요 위에 결국 GitHub에 이제 리드미 파일 보시면은 요거가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느 CSP에 어떤 자원까지 핸들링 할 수 있는지를 상태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원 확장 로드맵입니다. 스파이더는 뭐 다른 기능도 기능이지만 주가 이제 어떤 자원을 제공할래 하고 있어 뭐 요거가 이제 주요 관심사이기 때문에
자원 확장 로드맵을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좌측에 검은 애들은 이제 지금 현재도 제공하는 애들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빨간 박스 해놓은 거가 지금 이제 막 시작했고 그 다음에 좀 할. 그래서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별도의 도구를 사용해서 VM의 에이전트를 받거나 해서 이렇게 뽑아낼 수도 있지만 이미 CSP들이 그 기간은 좀 짧지만 유지 기간은 모니터링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따로 저희가 별도 수집을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잠깐 보기에는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똑같은 모습으로 저희가 제공할 수 있을지 뭐 그걸 두드려 보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이제 뭐 파일 시스템, DB, 그다음에 DNS 뭐 이런 애들이 진행이 될 거고요. 이 순서는 가면서도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뭐 시급성이나 뭐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지금도 여러 차례 바뀐 거고요. 현재는 이제 이런 계획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는 거가 이제 개별 확장. 아까 특정 CSP만 제공하는 거, 뭐 라우트 53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아까 이제 애니콜 API 또는 또 다른 방법을 쓰든지 그래서 이제 저런 걸 할 수 있게 저희가 뚫어드릴 계획입니다. 이건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치부터 현재 버전의 API, 그래서 사용하시는 스파이더 API로 이 셋을 이 두 개 API 규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이제 포스트맨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연의 큰 틀 그리고 키워드는 이제 원 코드 멀티 클라우드입니다. 저희가 API가 단일 API로 추상화를 된 후에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바로 이제 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는 하나지만 10종의 클라우드를 똑같이 이제 VM도 만들고 쿠버네티스도 만들고 뭐 DB도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하고자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돼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여드리고자 한 거는 이렇게 이제 뭐 트렌드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정성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테라폼이나 플룸이 뭐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 챗GPT를 기반으로 테라폼, 플루미 그리고 스파이더 이들을 통해서 이제 멀티클라우드 인프라 코딩을 어떻게 하는지 소개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이 시연에서도 활용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 거를 한번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저렇게 해서 만든 스파이더 기반의 코드, 단일 코드를 가지고 12종의 클라우드의 인프라를 어떻게 제어하는지 이거를 빠르게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걸 빠르게 그래서 이해하실 거에는 그러니까 디테일함보다는 큰 틀에서 원코드 멀티 클라우드가 되는구나 스파이더를 쓰면 이 정도만 캐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파이더를 사용해서 인프라 배포하고 할 때는 앞에 이제 소개해드렸던 멀티클라우드 대시보드 우측의 그림처럼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CSP에 VPC가 만들어졌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보실 수 있게 제공을 하면서 시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연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테라폼 플루미 인프라 연동 기술 뭐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이제 그러니까 상위 계층 말고 아래 연동 계층의 이제 강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제 챗GPT한테 물어봐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마크를 한 거는 틀린 정보들이 좀 섞여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일부러 제가 요거를 손을 전혀 대지 않고 칼라링만 했습니다. 요즘에 AI가 어느 정도까지 해주는지를 좀 보여드리고자 한 것도 있고, 근데 대부분 다 맞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 라이센스를 잘못 물고 왔어요. 처음에 그냥 물어보니까 테라폼이 예전에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 오픈 소스 라이센스로 와서 그냥 업데이트 해줘 이렇게 한번 했더니 이렇게 다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대부분 다 맞고 이게 이제 장점, 단점, 특징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라폼 같은 경우는 뭐 익히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광범위한 클라우드 지원, 그다음에 커뮤니티 에코시스템이 아주 잘 돼 있고 크죠. CSP들하고 다 잘 연계가 돼 있고, 그리고 이제 플루미 같은 경우는 약간 후발주자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직원들이 이제 나와서 테라폼 유사하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 장점으로는 테라폼 입장에서는 HCL이 이제 장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플루미 입장에서는 이제 기존의 랭귀지에 잘 친화적으로 접속이 안 되잖아. 그리고 배포용이지 니네는 관리나 뭔가 애플리케이션 속에서 주물르기 복잡해. 이렇게 해서 이제 장점으로 들고 나온 거가 다양한 언어 속에서 사용할 수 있게 랭귀지 베이스로 만들었습니다. 스파이더도 이제 랭귀지 베이스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일관된 관리, 유연한 확장, 이게 이제 GPT가 제대로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단점으로 보면은 이렇게 뭐 잘 체크를 해줬어요. 저희 스파이더 같은 경우도 커뮤니티가 아직 국내 커뮤니티에 지금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국내 커뮤니티에 아직 이제 성숙도가 좀 낮은 부분, 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장점으로 보면은 이제 이렇게 특징으로 보면은 뭐 광범위한, 그러니까 자원과 뭐 이런 지원하는 서비스 이런 걸로 보면 테라폼이 뭐 거의 갑이죠. 그다음에 플루미도 꽤 많은 인력들이 지금 탄탄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그러니까 단일 API를 제공하는 거 뭐 요거가 이제 장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세 가지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인프라 코딩, 즉 VM을 만드는 것까지를 이제 스크립트로 만들든 코드로 만들든 그런 거를 이제 합쳐서 인프라 코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 시연에 이제 초반에 시연은 이렇게 세 개의 CSP, 아마존 애저, 그다음에 이제 국내 NCP 이렇게 세 개를 들고 요 세 개의 인프라 코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챗GPT를 활용해서 요 세 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이제 고민을 해서 정리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테라폼, 플루미, 스파이더 이렇게 세 개의 프레임워크에서 세 개의 CSP에 대해서 각 코딩을 이제 어떻게 해나 이렇게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파이더 같은 경우는 드렸던 것처럼 공통 API이기 때문에 하나의 코드만 만들어서 나머지 세 개를 그냥 다 커버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 장점이 있습니다. 개발 방법은 이제 이렇습니다. 챗GPT 새 버전이죠. 4.5하고 저하고 이제 채팅을 통해서 터미널 하나 열어놓고 별도의 개발 도구나 뭐 이런 걸 활용하지는 않으려고 했는데 안 되는 게 좀 있긴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개발 도구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편집기 하나, 그러니까 리눅스 터미널 하나 열고 VI 써가지고 챗GPT가 뱉어내는 거를 이제 저장해서 실행시키는 요 세 가지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요 형태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시연을 이제 들어가면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키포인트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테라폼의 뭐 이름은 알지만 이제 문외한 뭐 전문가는 아니죠. 근데 이제 챗GPT는 어쨌든 저보다는 훨씬 잘 알아요. 전문가라고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저한테 이제 되게 잘 알려주는 뭐 그런 전문가 입장입니다. 챗GPT는 어떤 프롬프트로 시작하는 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대화 속에서 어떻게 질문과 뭐 물어보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냐에 따라서 최종 품질이 천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뭐 더 잘할 프롬프트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현재는 이제 이렇게 틀을 잡았습니다. 최초에는 이제 이렇게 요 아래 사실 뭐 이렇게 되게 잘 알아들어요. 사람보다 더 잘 알아듣는다고 생각합니다. 대충 이제 나열을 해놓고 요 조건대로 이제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뭐 이렇게 지금 순서도 대충 그냥 이렇게 VPC 만들고 시큐리티 그룹 만들고 키페어 만들어라라는 이제 대충 뭐 사람은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 이걸 얘도 또 알아들어요.
그거하고 어떤 이미지, 어떤 VM 타입으로 뭐 이렇게 그냥 나열식으로만 해놓고 아래 거 잘 한 다음에 제가 이제 테라폼도 모르니까 테라폼 설치 방법하고 실행 방법도 같이 알려줘 이렇게 이제 주문을 했죠. 그리고 이제 한 번에는 안 되고 제가 이제 채팅을 여러 번 해서 그걸 쭉 한 다음에 결국 이제 최종본은 아마존 같은 경우는 코드를 손 하나 안 대고 그냥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VM 만드는 것까지 해서 코드를 다 뱉어줍니다. 그 테라폼의 H쉘.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이제 그 이렇게 애저나 이런 거는 만든 그냥 아마존의 그 테라폼 스크립트를 밀어넣으면서 그거랑 똑같은데 애저 걸로 만들어져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본 틀을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마찬가지로 NCP VPC에 대해서도 아마존 거 스크립트를 넣어주면서 야 이걸 NCP VPC 타입으로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 이제 만들어주는데 아직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아마존은 학습이 되게 잘 돼 있어서 거의 뭐 잘 되고 뭐 그런 것들을 좀 해서 이제 나중에 그 정리하는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래쪽에 아마존 컨솔이고 위에가 프로그램 실행시킬 VI, 왼쪽에 그 챗GPT입니다. 지금 소개하라고 제가 주문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이렇게 쭉 해주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설명드린 거 그대로 지금 챗GPT에 밀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 번에 딱 밀어넣으면 사람보다 이런 건 훨씬 빠르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제 쭉 하면서 테라폼 설치하는 방법부터 쭉 알려줘요. 그럼 이제 뭐 설치 이런 거 다 생략하고 코드를 뱉어준 거를 제가 VI로 집어넣은 다음에 이제 실행하는 방법도 알려준 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 막 이렇게 몇 번 해요. 그럼 이제 얘가 그러니까 에러도 하나도 안 나는 코드면 좋은데 안 나게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 프롬프트를 잘하면. 근데 이제 저것도 에러가 나면 설명도 필요 없어요. 그냥 에러를 그대로 넣어주기만 하면 그 에러를 또 반영을 쫙 해서 또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거 다시 전체를 다시 넣어서 또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하면 이제 이번에는 잘 만들어졌는데 시큐 쉘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안 들어가져요. 왜 안 들어가는지는 알고는 있는데 그래서 다시 이제 안 들어가게 해달라고 주문을 한 거죠. 그러면 얘가 한 3가지 정도 체크를 해요. 야 시큐어 그룹 포트 열려 있어? 뭐 이거저거. 결국 이제 그 인터넷 게이트웨이 아마존 같은 경우 그거를 이제 셋업해서 다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지나갔지만 그래서 VM 만들어진 거에 접속하는 방법까지도 이제 제시를 해주죠. 그렇게 해서 뭔가 개발 툴이나 이런 거 하나도 안 쓰고 지금 아마존 쪽에 VM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해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맨 마지막에 만들어낸 스크립트 그놈을 그대로 넣고 애저 걸로 만들어줘 하면 이제 쭉 만들어주는데 애저도 이제 몇 차례 왔다 갔다 하면 애저도 이제 잘 만들어져요. 근데 이제 NCP 거 이렇게 하니까 이제 얘가 그 뭐 여러 번 이렇게 왔다 갔다 이거 한 50분 거의 1시간 정도 했는데 이제 안 돼서 제가 이제 그러면은 야 그러지 말고 너 NCP VPC 테라폼 가이드 링크를 알려줘 이렇게 해서 링크를 보고 이제 제가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 관계상 그런 그 애저랑 이제 NCP 부분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플루미도 이제 유사하게 아마존은 뭐 거의 손 안 대고 할 수 있고 플루미 같은 경우는 애저가 이제 크게 프로바이더 버전을 2개를 한번 내놔가지고 이 2개를 섞어가지고 얘가 자꾸 챗GPT가 주는 바람에 걔도 결국은 손으로 이제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NCP VPC나 그러니까 테라폼 같은 경우는 국내 NHN하고 NCP 같은 경우는 프로바이더 즉 드라이버를 제공을 해서 해볼 수 있는데 플루미는 아쉽게도 국내가 없어요. 그래서 플루미는 해보진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파이더 쪽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스파이더 쪽에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제가 이제 스파이더 메인터긴 하고 일단 잘 모르는 것처럼 이제 일반 사용자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챗GPT한테
스파이더에 대해서 문의를 좀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아마존 스크립트, 테라폼 아마존 스크립트를 똑같이 밀어넣은 다음에 야 요거를 스파이더 레스트 API 가지고 만들어줘. 근데 그거를 컬로 어딘가 있는데 컬 스크립트로 만들어 주는데 이렇게 이제 주문을 좀 넣었죠. 시큐셜로 들어가 봐야 되니까 저걸 만드는데 만든 VM의 프라이빗 키를 떨궈줘. 파일로 로컬 파일로 그리고 저거를 여러 개의 CSP에서 해봐야 되니까 커넥션 이름하고 이미지 그다음에 VM 스펙 요거는 인자로 넣을 수 있게 해줘.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제가 머릿속에는 코드 만들어내면 저 세 개를 바꿔가면서 CSP마다 같은 코드로 환경 변수처럼 적용해서 해보려고 이제 저렇게 프롬프트를 던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한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이더는 서버를 따로 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서버 창이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왼쪽 두 개는 똑같고 이쪽은 지금 이제 스파이더의 아까 어드민 웹의 대시보드를 들어가 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수십 개의 지금 커넥션들이 셋업이 돼 있고 지금 저걸 끄면은 자원이 없는 애들은 가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원이 만들어지면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얘도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샘플로 넣은 다음에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이제 배치 스크립트를 뱉어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가 이제 아까 제가 REST API 설명드린 것처럼 유사하게 자기 나름대로 저걸 만들어 온 거죠. 그래서 저거 받은 거를 그대로 코드로 넣은 다음에 배치 스크립트를 실행을 쫙 하니까 아마존 VM이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렇게 이제 키페어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VM은 조금 시간이 걸리죠. 동영상 편집을 좀 한 거예요. 좀 빨리 되게. VM 한참 있다 만들어졌겠지만 똑같은 거를 애저에다 대고 똑같이 이제 합니다. 똑같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챗GPT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저 환경 변수에다가 애저 거의 정보 세 가지를 집어넣고 NCP, VPC 거 세 가지를 집어넣고 하면 이렇게 똑같이 VM까지 여기까지 다 가능은 한데 챗GPT가 아직 학습이 아마 안 돼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제가 VM까지만 잘라왔어요. 이번 시연에는 그렇게 해서 지금 하나의 코드로 챗GPT를 통해서 개발을 하나도 통하지 않고 코드를 만든 다음에 환경 변수 정도를 밀어넣어서 세 개의 현재 데모에서는 세 개 정도의 CSP에 그냥 똑같은 환경으로 찍어내주는 이런 거를 좀 쉽게 해볼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앞에서 만든 이제 그 원코드 실제로는 GPT가 뱉어낸 코드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이제 제가 테스트 계속 쓰고 있던 놈을 일단 갖고 왔어요. 뭐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 코드 하나 가지고 이렇게 환경 변수를 미리 파일로 12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동시에 패럴렐하게 이제 쭉 밀어넣으면 스파이더 서버 쪽에 각 12개의 환경 변수만 다르고 하나의 코드로 된 거가 동시에 이제 실행이 쭉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측에 이 12개 애들에 대해서 10개, CSP로는 10개죠. 10개에 대해서 똑같은 인프라들을 이제 뽑아내 주는 겁니다. 얘도 이제 보시면 스파이더가 지금 메타 정보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 정보, 스펙 정보들을 이제 얘를 통해서 API를 통해서 끄집어다가 저걸 세팅을 하실 수 있어요. 그것까지만 해놓으시면 그 다음에 실행을 하면 똑같이 만들어집니다. 시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코드 12 클라우드 배포 시연. 이게 이제 대시보드만 필요하고 이제 이렇게 12개의 거를 디렉토리별로 그냥 이렇게 환경 변수만 넣어놨습니다. 그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각 CSP별로 이미지 어떤 거 쓸래, 스펙 어떤 걸로 할래, 그다음에 그걸 실행을 하면 요 순서대로 이제 동시에 쭉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노란불 켜지는 거가 만들어지는 거고 VM에 대해서는 지금 10개를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좀 성질 급한 애들로부터 10개씩 다 채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가
쭉 해서 이제 앞에 자원들은 뭐 크게 차이가 없는데 이제 VM 가면 이제 시간 싸움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렸어요. CSP들을. 지금 이 CSP 목록하고 우측의 목록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대상들이고 이제 그 국내 CSP들이 이제 좀 이렇게 그 피해를 보실 수 있을 거 가지고 가리고 지금 이제 이미 디스트로이까지 지났는데 다 만든 다음에 끝을 못 본 애들이 좀 있긴 해요. 다시 이제 거꾸로 지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 마지막 남은 거는 결국은 3개까지 지워지고 3개가 남았는데 그거는 CSP 이슈일 수도 있고 저희 스파이더 이슈일 수 있어요. 아직은 지금 더 가야 될 산들이 많긴 한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원코드 12 클라우드. 그래서 인프라 코딩 하나만 하시면 지금은 12개의 CSP 플랫폼에 대해서 이걸 했지만 아까 이제 앞타임에서 소개드린 것처럼 VM웨어가 들어온다. 그러면 코드를 따로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세팅만 아까 환경 변수 그것만 하면 똑같이 VM웨어까지 VM이 만들어지는 상황에 오실 수 있습니다. 앞에 쭉 이제 제가 스파이더 소개도 해드리고 데모도 한 3개 정도 보여드렸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시는 거가 이렇게 아마존 애저 NCP 아까 3개씩 해본 거에 대한 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가 테라폼 인프라 코딩, 그다음에 플루미 인프라 코딩, 스파이더 인프라 코딩이에요.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학습이 되게 잘 돼 컨텐츠가 워낙 많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검은 부분은 사람의 손을 탄 거예요. 이제 검은 게 없는 거는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테라폼 같은 경우는 아마존 애저 같은 경우는 손 하나 안 대고 이렇게 채팅을 통해서 그냥 VM까지 만드는 거를 얻을 수 있습니다. NCP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로 한 40분 더 이상일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요런 거 이제 누가 하느냐에 따라 뭐 5분 만에 끝낼 수도 있고 며칠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저 숫자보다는 학습이 중요하다. 그 학습은 결국은 오픈된 데이터에서 얘가 이제 학습을 하는 거거든요. 예전에 저희가 구글 검색 도시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긁어모은 것처럼 얘가 이제 학습 한번 돌면 오픈된 정보부터 얻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정보를 잘 오픈을 해줘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NCP VPC도 프로바이더도 있고 다 제공을 하지만 학습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좀 신경을 써야 될 거가 그렇게 노출되는 정보들을 좀 잘 만들어서 잘 오픈을 해놔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가운데는 이제 플루미인데 플루미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애석하게도 NCP는 해볼 수가 일단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은 스파이더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나만 만들면 그러니까 CSP 구분 없이 하나만 만들면은 이제 모든 걸 쓸 수 있죠. 그다음에 요거는 실제로는 없어요. 요거가 3.5 버전으로 했을 때 정보고 4.5 가지고 하면은 이제 손 하나 안 대고 스파이더 같은 경우도 만들어서 지금 10개 정도를 붙여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이제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하단에 쓴 것처럼 요거는 객관적으로 뭔가 어디에 정보를 사용하시기보다는 이거는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프롬프트를 되게 잘 먹이면은 NCP도 그냥 될 수도 있어요. 대신 프롬프트가 좀 길어져야겠죠.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렇게 3개를 두고 비교를 쭉 했는데 시연의 목적은 그럼 누굴 써야 돼? 이거보다는 이런 특징을 좀 안 다음에 앞 세션 리더분께서 발표하신 것처럼 어떻게 잘 섞어서 쓰지? 약간 이런 걸 고민을 하셔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스파이더 같은 경우는 지금 추상화하고 편의적인 측면, 요거는 개발 편이에요. 뭐 사용하기 편하다기보다는 그래서 추상화 모델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하나 코드만 만들면 10개 이상의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어할 수 있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빠르고 대신 이제 제공하는 자원이 아직은 좀 적기 때문에 빠르게 해볼 때 그걸 쓴 다음에 나머지 디테일한 거나 제공하는 게 더 있다 그러면 이제 테라폼이나 플루미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인지도, 성숙도, 기능, 자원 이런 것들은 테라폼하고 플루미를 저희가 아직은 따라갈 수가 없고요. 그래서 섞어서 써야 된다. 이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이제 뭐 개발자의 능력 중에 하나가 챗GPT를 어떻게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 그것도 하나의 능력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을까요? 하나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키스티 장민석입니다. 연동할 때 VM 생성하는 예제를 보여주셨는데 혹시 그 인터클라우드 간에 VM을 마이그레이션하는 것도 가능할지가 궁금하거든요. 마이그레이션은 지금 스파이더 같은 경우는 뭐 응용해서 그런 거를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스파이더 자체에서 그걸 하진 않고 마이그레이션은 아까 앞에 그 리더분께서 설명해 주신 마이그레이터 프로젝트가 따로 있어요. 커뮤니티도 따로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이제 똑같은 형태로 만들기 때문에 인프라에 대한 찍어내는 거를 사용자 측에서 뭔가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은 추상화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아요, 현재는. 뭐 그러면은 디스크 이미지, 큐카우트 이미지를 통째로 그냥 업로드하는 API도 존재하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크를 똑같이 찍어내주고 하는 거는 이제 계획에 들어와 있긴 한데 DB도 그렇고 그거는 그러니까 스파이더는 자원을 관리하는 거입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다 사용자의 몫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시간 관계상 혹시 이렇게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잠시 후에 휴식 시간 있을 때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발표와 질문에 답변을 잘해주신 김병섭 기술총괄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